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사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보물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오늘 어쩌다 생활성서사 특집입니다. 일부의 생활성서사 영성서적 만나봤는데 일부에서 우리가 예전에 만나봤던 그 책의 저자이자 아빠이자 보물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에게서 배우다의 저자이신 서의규 베드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행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몇 번 이 러브콜을 드렸고 예. 사실은 이 아이에게서 배우다라는 책을 만난 다음에 이 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또 수녀님이 참 잘생기셨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예. 정말 미남이시고요. 아, 예. 예, 훈남이시고 키도 크시고 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일단. 아,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오늘 하루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약간은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 많이 얼어 있습니다. 아,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일단 제대로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두 아이의 아빠이고요. 그리고 월간 생활성서, 생활성서사란 출판사 그 월간 생활성서를 만들고 있는 서의규 베드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하면서 아이에게서 배우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이자 저자로 오늘 모신 거예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아, 그런가요? 예, 정말입니다. 저자로서 어디에 나선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 제가 처음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로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 첫 시간이니 저에겐 너무 감사하고 또 설렘이기도 하고요. 또 편집장이시기도 하고 아빠시기도 하니까 편집장으로서는 그 전에는 편집 일을 하시면서 취재도 다니실 거고 어떻게 보면 기자로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그런 위치인데 오늘은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예,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어떠십니까? 몰랐어요. 일단 그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대답이 너무 가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진솔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이미 이 자세랑 편안한 이 자세와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 자체가 부드러워서 우리 행복가족들도 아마 부드럽고 기쁘게 받아주실 듯한데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2부도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은 생활성서사의 월간 생활서사 편집장이십니다만 일단 베드로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자로 시작을 하신 걸까요? 예, 제가 2004년에 그 기자로서 사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가 조금 특별한 기자예요. 일반 이런 언론 고시를 통해서 신문이 아니군요. 아니 신문사입니다. 신문사긴 한데요. 신문사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입니다. 그런 주간 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신문들은 전문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면 철강, 그다음에 해운이면 해운, 그다음에 의료면 의료. 이런 식으로 전문 산업에 그 취재를 하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일단은 그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문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결이 달랐군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 관련 출판사, 생활성서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터넷 신문.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밤을 계속 새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기사를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인터넷 신문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거죠. 아이고.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게 이제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순간
그 기억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접시물에 코를 박는다는 거 아세요? 알죠. 그 표현 네. 알죠. 접시가 제 앞에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예. 제가 어느 순간 거기에 코를 박습니다. 기절하신 거네요. 예, 기절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저도 충격을 먹었고 어. 그다음에 저희 가족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그만뒀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고 그만두고 예. 그냥 미사를 드렸습니다. 아. 미사를 드리고 저도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는 그냥 그러면 제가 하느님 하시는 일에 그냥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기도 드렸고요. 사실 저는 뭐 기도를 많이 드리지도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네, 기도를 더 많이 드렸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님께서 주보를 갖고 오시죠. 네, 서울교구 주보를 갖고 오시죠. 예. 네. 그 주보에 이제 구인 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그걸 내미시는 거예요. 내미시고 네가 여기에 지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는 머뭇거리긴 했어요. 머뭇거리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활성서를 구독하시고 계셨고 이미 구독자셨군요. 네, 예. 오랫동안 보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예. 예. 그 어머니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요즘 말로 치면 번아웃이죠. 그렇죠. 번아웃에 블랙아웃까지 온 거라. 맞습니다. 예.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그렇죠. 예, 기절하는 걸 또 블랙아웃이라고도 얘기를 네네, 하니까요. 네네. 예, 그만큼 완전 이 피폐해지고 좀 충전이 필요한 이때 주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처럼 네네. 생활 성서사에서 일을 시작하신 건데 편집장까지 예. 하시게 된 겁니다. 예, 그것도 정말 편집장까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예.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켜주셨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 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또 보이실 텐데 제가 하나 더 들면 이 책까지 내신 거예요. 예. 와, 아이에게서 배우다라는 저자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 책 사실은 뭐 시리즈로 연재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시작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가톨릭 평화 방송도 예.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월간지도 개편을 준비하거든요. 예. 매년마다. 예. 근데 이제 전에 편집장 수녀님, 음. 예, 그러니까 레베카 수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레베카 수녀님이 회의를 하는데 한번 아빠 아이들 이야기 써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베드로님께.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얼떨결에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긴 했거든요. 레베카 수녀님께. 네, 수녀님한테. 그리고 소금항아리라고 저희 월간지에 그 대표죠. 그렇죠. 매일 묵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상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들. 예. 그러니까 독자가 쓰는 글도 있고요. 또 책에서 나오는 글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썼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저희 수녀님들이 저희 이제 생활성서당에 수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수녀님들이 그것만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연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수녀님들이 공통된 생각. 예. 그래서 그 파도에 밀려서 제가 연재를 하게 됐죠. 자의반 타의반. 네, 자의반 타의반. 예, 그래요. 근데 기쁜 순간이 많았을 거고 그걸 기록하신 게 또 기쁨으로 이어져서 책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근데 소금항아리는 네네. 그 묵상글 자체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아주 짧은 글이죠. 근데 그걸 연재하는 글로 좀 분량을 늘려서 쓰셔야 되니까 예. 약간의 고충이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배 이상 늘려야 돼요. 근데 소금항아리 단상을 쓸 때는 그냥 한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2배로 늘리다 보니까 스토리가 돼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쓰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썼는데 어느 날엔가는 쓰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 뭐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부담감. 예, 부담감도 있고 형식적인 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시작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일로서 일을 하는 느낌? 그렇죠.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중간에 오더라고요. 예, 예. 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예. 중간에 한번 그런 어떤 위기가 온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극복하신 얘기도 궁금한데 예, 예. 얼마나 연재하신 거죠? 4년을 연재했죠. 꾸준하게. 예. 4년이면 48개의 글이 나오죠. 48개의 예, 글을 연재하신 예, 겁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마감이지 않습니까? 마감이죠. 예, 마감이죠. 압박이 심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취재 기사를 쓰는 달이 있는데 예. 취재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빠가 최고야. 그러니까 아빠가 최고야가 칼럼 제목입니다. 아, 칼럼 제목이고 예, 이 예. 책에 제일 처음으로 그렇죠.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예, 예. 이거는 이제 단행본의 책의 제목이고 예, 예. 원래는 아빠가 최고야가 제목. 음. 그래서 아빠가 최고야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취재 기사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글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했죠. 음. 예, 많이 했고 그 대신 어쩔 때는 이제 이거는 그냥 쓸 수밖에 없어. 마치 이제 우리 지디님이 그 SNS에. 예, SNS에 올리는 올리는 것처럼. 것처럼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글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억을 더듬어서 예,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 훨씬 글쓰기가 편해집니다. 예. 그 메모들이 하나의 조각들이라고 본다면 예. 그 조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완성된. 그래서 그런 것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48편의 글을 쓰게 됐죠. 야, 그래요. 마치 퍼즐 맞추듯이. 네, 맞습니다. 예. 이 지난 육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글로 만든 건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일로서 이걸 쓰게 되는 그 어떤 슬럼프 아닌 슬럼프? 그걸 네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었는지.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위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그만두려고도 했어요. 그래요? 네, 연재를? 연재를. 오. 그러니까 제가 2년 정도 썼을 때 예. 이제 다 쓴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죠. 아이는? 예. 성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엽서가 있거든요. 독자들이 엽서를 보내고 예. 엽서에 늘 한 분씩은 그 아빠가 최고야를 읽은 그 느낌을 얘기해 줘요. 독자가. 예.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셨죠. 그러니까 다 컸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 옛날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해줬을까라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눈물이 난다고 하시죠. 예.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제가 아버지 얘기도 썼는데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그래서 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글 자체가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내가 부담감을 느끼는 마음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예, 그래서 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어갔죠. 시작은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네네. 뭐 그 자의라 하면 나도 이제 그 글이 나오니까였는데 네네네. 그 글로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 좋은 감동을 주니 네. 부담보다 감동이 커서 그걸 또 이어가신. 예, 그 감동을 다시 제가 받아서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글을 쓰신 건데.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베드로님도 육아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그 실제 육아에도 좋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책임감이 생기죠. 어떨까요?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글로 이렇게 썼는데 나는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양심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가책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예. 그렇네요. 예. 글처럼 살아가야 하니. 그럼요. 예. 이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아이 키우는 삶의 기록을 남긴 걸 넘어서 이제는 그 글처럼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도 하시게 되고 책을 쓰고 이 자기의 얘기를 글로 담으니까 뭐 주변의 아빠나 무엇보다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네. 어땠나요?
이제 그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 아파트인데 아파트에는 이제 커다란 광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광장에는 늘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 둘째 효준이 친구들, 뭐 재원이 친구들 다 놀고 있는데, 첫째. 예, 첫째는 재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효준이 친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이 책이 나오니까 궁금했어요. 우리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페이지가 어디냐고. 그거 먼저 찾아. 그거 먼저 찾으려고. 예. 그래서 그 페이지 열심히 보고 정확하게 쓰셨네요. 오, 평가를.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예.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작년에 올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올해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 재원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다음에 효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많이 컸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아이는 이제 약간 수줍어하죠. 그러면서 곁눈질로 내가 이랬구나. 아빠가 그랬구나.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뿌듯했어요. 그러네요. 네. 예. 또 둘째도 네. 약간 좀 개구짐도 있고 또 의젓함도 있고. 예. 개구장이죠. 예. 둘째 반응은 어땠나요? 둘째는 그 정확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 그대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를 다시 한번 보더라고요. 책 책 속에. 그래가지고 이거 맞아.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철저하게. 예, 철저합니다. 예. 거의 뭐 교열부도 아니고요. 이게 재밌는데요.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는 이 예쁜 둘째의 모습. 아내분은 어떠셨나요? 아내분은 사실 몇 번 읽었죠. 책을. 그래서 이 책은 말이죠.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예. 꽂아 놓고 틈틈이 보는 책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예.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책 한 권을 내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자비로 출판한다 그러죠. 예. 그 얇은 책인데 그 안에는 이제 에세이나 또는 편지, 저희한테 보내는 편지,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 이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책을 아프신데도 계속 원고를 다듬어서 내셨어요. 책으로 내신 거군요. 네. 야, 그러니까 그게 대를 잇는 것 같아요. 네. 기록이 대를 잇고. 예, 그래서 그 책을 사실은 저는 펼쳐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서 초반에는. 그래서 그거를 책장에 계속 놔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꺼내보게 됩니다. 꺼내보게 되는데 물론 울었는데 그 마음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책을 다시 꺼내보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에게서 배우다라는 책이. 그래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한 권의 책으로 또 내신 분입니다. 오늘 보물이 많네요. 보물로 모신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물찾기라는 코너잖아요. 정말 보물이라는 말을 듣은 게 일단 너무 기뻐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도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보물이야. 당신 가족의 보물이야. 이거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듣고 있는 이 청취자들에게도 또 아빠들에게도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 보물을 또 선물로 드려야죠. 오늘 방송 참여하시는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이 서울교 베드로님의 아이에게서 배우다 선물로도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고요. 이쯤에서 신청곡 한 곡 듣고 책 속에 담긴 에피소드 얘기 또 이어가고 우리 베드로님의 신앙 얘기도 살짝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조금은 옛날 노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993년에 나왔더라고요. 아, 예. 이 노래가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아, 좋습니다. 또 어떤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표현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함께 들을게요.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함께 들었습니다. 한동준의 목소리였고요. 우리 서유교 베드로님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천자 정도 되는 글로 네. 이 48개를 엮으셨고 그걸로 또 이 책을 내신 아이에게서 배우다 오늘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는 일단 베드로님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SNS로 뭐 한 달에 한 뭐 두세 개씩 네. 아범 일기, 제 아이 태명이 봄이라 아, 봄아범 일기라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 예, 예. 이 글을 나중에 아이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음악 나갈 때 저한테 글 쓰는 법도 더 알려주시고 아, 하니까 예, 예. 저에게도 보물인 이분 지금 서유기 베드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책 속에 있는 이 에피소드 좀 네네. 중심으로 더 얘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사실 이제 이 책이 음.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예. 왜냐하면 4년이니까 아. 4년 동안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쭉 음. 시간 순서도 거의 시간 순서라 다름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확실히 조금 더 어릴 때 더 순박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 예, 그건 사실인데. 더 순수한 모습들이 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편지를 음. 쓴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일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네.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음. 글똥을 누게 합니다. 글똥. 글똥? 글똥. 예. 우리가 이제 그 글을 배설하는 거죠. 아, 예. 마치 소변 보고 대변 보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모두 그 글똥 공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네. 싶은 그 간질간질함을 네네. 배설하듯이 시원하게 만드는 예, 그런 맞습니다. 공책이군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길게 쓰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음. 단 세 줄이라도. 음. 그래서 그거를 매일 쓰는 거죠. 아. 등교해서. 예. 그래서 먼저 글똥을 넣게 합니다. 음. 예, 저희가 아이들이 가기 전에 뭐 변을 보듯이 음. 글똥을 학교 가서 넣게 합니다. 근데 음.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글똥을 넣던 우리 재원이죠. 첫째 재원이. 재원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책 속에 이 일부를 약간 낭독도 예. 해주시면서 예.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악을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예. 일단 낭독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3월 땡땡일 날씨 맑음 해가 아직 뜨지 않았는데 아빠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 잘 안 떠져서 속이 상했다. 아빠를 꼭 봐야 하는데 보질 못했다. 알람을 해야겠다. 상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다. 아빠를 향한 아이의 마음은 모른 채 글씨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으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글똥을 누게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밥을 먹고 배설하는 생리적 현상이 중요한 만큼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는 글똥은 아이들의 마음을 밝혀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실제로 새학년 올라가서 아이는 숙제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전보다 짜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네. 이 아이에게서 배우다의 일부를 서유규 베드로님이 글똥이라는 예. 그 시작할 때 아이들의 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라는 그 도입과 그리고 일기로 열어주셨는데 저도 네. 울컥하네요. 저는 사실 이거를 그 선생님 상담하러 갔을 때 이 예. 글을 보게 됐거든요. 음. 근데 이 삐뚤빼뚤한 글로 썼는데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냥 감동이었어요. 그냥 예. 감동이었고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다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자기 마음이 다 글로 표현되고 다 말로 표현되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무한한 세계를 어른들은 다 모르는구나. 그 사랑을 다 모르는구나. 예. 그래서 저도 되게 겸손해졌고 예. 아이들한테 더 사랑 표현을 해야 되겠다. 어른으로서. 네, 그 마음을 먹게 됐죠. 네. 저도 지금 한 7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울컥을 예. 한 게 예. 일찍 출근을 하니까 항상 자고 있을 때 나오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빠 다녀올게라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언젠가는 저희 아이도 자란 다음에 네. 여전히 제가
이른 시간에 나가게 되면 네. 아빠 보고 싶은데 눈을 뜨지 못했다 이럴까봐 아, 그럴 겁니다 분명. 그럴까봐 그게 네. 저는 쿵 하고 다가온 거예요. 예, 지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일찍 출근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예, 아이 맞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울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이와 평소에 함께하는 시간이 좀 충분하신가요? 어떠신가요? 편집장으로 또 일을 하시니까 바쁘실 것 같은데. 예, 저는 다행히도 음. 예, 퇴근 시간은 꼭 지켜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저녁 식사를. 예. 그래요. 접시물에 코 박더라도 코 박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예. 저는 그 책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그것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네네. 이 둘째 효준이가 장염에 걸려서 아파했던 네. 근데 그걸 의젓하게 버텨내고 혹여나 코로나가 아닐까 그 난리통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 그게 너무 네.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예, 절절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 예, 예. 왜냐하면 코로나 사실 이 연재 기간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기도 그렇기 하네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에피소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아프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팠을 때 병원에서 뭔가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어른은 괜찮아요. 아이들이 아픈데 그러게요. 이걸 거절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든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어른의 몫이잖아요. 병원을 엄청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방법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는 입원을 받아주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아주 뭐 천辛만고 끝에 예,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픈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놀라긴 했는데 효준이가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프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내가 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좀 더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염에 걸렸을 때도 그 병실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방 안에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방을 나가면 또 안 되거든요. 나갈 때는 이제 그걸 끌고 그 복도를 링거 같은 거를 링거를 들고. 끌고 예. 복도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도 그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겠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의연하게 참아내는 걸 보고 아이가 이렇게 또 커가는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또 한 발자국 커가는구나. 맞아요. 한 걸음 커가는 그걸 느꼈어요. 예. 아이가 성장을 했다라고 또 그 글을 마무리하셨던 게 또 네네.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래서 또 아이에게서 배운 예.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네. 원래는 번아웃에 블랙아웃까지 몸까지 쓰러져가며 일을 하던 아빠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나로 충전이 되고 그걸 글로 기록까지 하시게 되고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예, 아이한테 힘을 얻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완전 사실이고 그 교황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 사랑의 기쁨이라는 예. 그 책에 그 가정 생활 안에서 사랑의 힘을 길어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엄마든 아빠든 직장 생활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없겠는데 가정 안에서 그 해법을 찾을 때 그것이 가장 뭐라 그럴까?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그 즉효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 가정 안에서 그 해법을 찾는 거. 예. 결국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은 네. 계속 있고 가정 안에서 아빠의 역할도 있고 이거 같이 병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혜를 좀 주신다면. 제가 지혜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그 평화로웠을 때가 예, 언제인지 기억을 해보면 음. 이 책 안에도 있는데 예. 가족이 묵주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아, 함께 기도할 때. 네. 근데 사실 묵주기도 드리기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지칩니다. 5단을 하려면은 정말 그럼요. 예, 그냥 쓰러져서 예. 그런데 그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였고 그때는 이제 본당마다 또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는 때였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묵주 기도를 하고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많은 기간은 못했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그때 이 책에도 있지만은 지금 기도할 때 되지 않았어요? 기도 안 바쳐요? 라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계속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코로나가 준 또 선물이 아닐까? 그렇네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일과 이 가정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면은 원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원동력은 가족이 함께 바치는 기도. 특별히 코로나19 안에서 코로나19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주기도 생활을 지금 지내고 있고 딱 예. 중앙에 와 있잖아요. 네. 가족이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도 정말 좋겠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세상 안의 것과 또 하느님의 것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네. 예, 뭐 아이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예.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서울에 산다. 그다음에 어디 외곽에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도 서울에 살다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했는데 외곽으로 이사할 때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전학수석을 밟으려고 그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에 그때 예. 갔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여기로 오셨어요? 그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학군 좋은 서울, 예, 맞습니다. 교육 환경 좋을 예, 텐데 예, 왜 예. 굳이 외곽으로 왔냐라는 그렇죠. 그 말에 아이는 지금 아이가 혹시 이 말을 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도 있고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옮기게 된 이유는 가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놀아야 합니다. 근데 아이는 놀아야 하는데 놀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그 곳은 광장도 없고요. 학교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네에 놀이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교는 개방이 돼 있어서 거기서 막 축구도 하고 막 놀이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닫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놀 곳이 없는 거죠. 놀아야 되는데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뛰어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제적 상황에 맞는 그런 집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변에 하천이 흐르면 더 좋고 그 하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더 좋고 그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아버님을 모신 곳이죠. 하늘의 문.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성당에 하늘의 문에 아버님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야, 3대가 함께하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 아이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네, 놀아야 합니다. 뛰어놀아야 네, 한다라는 뛰어놀아야 거. 그래요. 맞습니다. 뭐 저에게도 또 하나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한데 네. 지금 아이에게 일단 뭐 저희 연재했을 때 제목처럼 아빠가 최고로 네. 불리기도 하겠지만 네. 뭐 아이에게 또 어떤 아빠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지.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예,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나는 말이 그냥 아버지가 저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차곡차곡 쌓여서 아이들한테도 저절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아내는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사랑의 남용. 남용. 아니 뭐 이게 서로 연인 관계에도 예. 좀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야 되지 않아? 어. 그 아주 좀 결정적일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저는 좀 남발하는 편. 음. 근데 이제 그 사랑 고백을 하는 아빠. 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 고백하는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으로 여기서 두 번째 신청곡을 듣고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죠. 예. 두 번째는 음. 심플리시티라고 예, 그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아, 좋아요. 예, 박민호 신부님, 예, 예. 최준익 막시모, 이경수 안드레아가 함께한 심플리시티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우리 아빠의 사랑의 남용입니다. 남용송 함께 들을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너의 곁에서 너와 눈을 맞추며 너의 얘길 듣는단다 밝게 웃는 너의 미소를 보며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사랑하는 나의 효준아. 아 예. 그 사랑하는 나의 재원아. 재원아. 예.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야. 맞습니다. 그럼 아내분이 남발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한다. 예, 저는 예.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심플리시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배운다라고 나와 있고 이 책 표지를 보니까 진짜 자전거로 달리고 있어요. 예, 달리고 있어요. 첫째, 둘째가 네. 그리고 엄마도 달리고 아빠도 달리는데 네네. 이 아이 둘이 막 달려가면은 네. 아빠랑 엄마 같이 달리다가 막 지치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최근에 본 그 예. 풍경 중에 하나가 아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네. 아빠가 같이 달려가다가 네. 결국은 무너졌어요. 아휴, 야 저기 좀 멈춰 이럴 정도로. 예. 근데 아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지치는 경우 예. 또 아이 눈에 보이는 아빠와 또 부부의 모습 예.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아이들은 알까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려 그러고 알까요, 과연? 글쎄요. 그런데 아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요즘 느끼고 있긴 해요. 어떤 네. 순간에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큰 아이는 예. 이제 밤마다 이렇게 야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음. 그래도 집에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는데 그 음식을 챙겨주잖아요, 아이들. 예. 예, 일일이 챙겨주는데 아이들이 먹는 시간이 막 다른 거예요. 음. 어떨 때는. 그러면은 계속 챙겨줘야죠. 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루에 뭐 5끼씩 챙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네요, 5개씩 챙겨. 예를 들면 예. 제가 또 마감 같은 걸 해서 늦게 들어올 날에는 또 챙겨주셔요. 챙겨줍니다. 어. 진짜. 그거는 예, 철저하게 챙겨줘요. 아이고 예. 그렇군요.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인데.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자기가 챙겨 먹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니 뭐 음. 다는 아닌데 그래도 한두 종종. 번, 네, 한두 번은 자기가 챙겨 먹는 걸 보고 그래도 엄마가 좀 힘든 거 알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예 눈에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거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좀 챙겨야지 이렇게 네. 행동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네. 아내분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뭔가 부부의 그 의견 조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부부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둘 수 없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베드로님이 이제 외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네네네. 아내분이 그래도 뭐 교육을 생각했을 때 네네. 서울에 있는 게 더 좋겠다라든지 예. 뭐 그런 의견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그런 의견 차이가 없다면은 거짓말이죠. 예. 근데 그 의견 차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둘은 통했어요. 아이가 놀아야 한다. 아이가 놀아야 한다. 네, 아이가 뛰어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 하나로 가게 된 거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학군을 생각한다든지 진짜 교육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못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랬겠네요. 예. 뭐 이제 교육은 하나의 분야일 거고 일상에 그게 사실 다반사 아닙니까? 다반사죠. 그럴 때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그 다툼이 사실은 화를 내는 부분까지 오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그런데 제디님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싸웠던 장면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엄마 아빠가. 그럼요. 예. 그때 아이들은 어땠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아이들은 숨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 장면들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터뷰하러 갔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뭐 별거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별거 없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것만 안 보여주면 됩니다.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예. 사실 그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한다. 산책은 굉장히 화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기억들 있죠. 부부가 좋았던 기억들.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거든요. 또 이제 그 계절에 맞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혜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잠깐 멈춤의 마음으로 걸으면서 좀 가라앉히고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부부가 갈등을 겪는 모습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다정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까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벌써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아니 정말 벌써 오실 때마다 뭐 모든 게스트들이 지금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공식 질문입니다. 내 삶의 보물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 베드로님에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가족입니다. 가족. 네, 가족이 제 삶의 보물입니다. 그래요. 그 보물인 가족을 소개해 주셨고. 가족 안에서 보물 같은 또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의규 베드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이에게서 배우다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9시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이 책 특별히 또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뭐 많은 부부나 뭐 아버지가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요. 예, 홍보를 좀. 사실은 여기가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맞습니다. 예. 세대 공감 보물찾기.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읽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저희 월간지에 독자 엽서를 보내오는 분들도 모든 세대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3040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뭐 부모님들 또는 그 지금 현재 천년 성체를 앞두고 있는 또 특히 부모님들 예, 그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은 이건 누구든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 책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계속 또 시리즈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네, 네, 그건 정말 큰 부담인데. 예,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최인호 선생님 아시죠? 예, 알죠. 최인호 선생님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샘터의 연재를 몇 년 하신 줄 아십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무려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30살에 시작해서 환갑이 다 될 때까지 하셨는데 그러네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가보입니다. 가보네요. 네, 가보고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내셨죠. 그래서 총 7권의 책이 나왔을걸요. 예. 근데 그분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들도 저도 그렇거든요. 틈틈이 또 메모하거든요. 여전히. 예. 그래서 메모해서 그런 가보 같은 그런 책들을 모든 분들이 다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 가보 같은 기록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길 바라면서 왠지 베드로님의 두 번째 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부담을 드렸다면 제가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이 글로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말로 간단하게도 하셨지만 남용식으로. 네. 오늘 방송으로 나오셨으니까 특별히 목소리로도 예. 특별히 좀 즉흥적으로 마음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 가족들에게. 예. 지금 음악 깔리고 있거든요. 내 삶의 보물은 아빠의 삶의 보물은 가족이야. 재원이, 효준이 그리고 엄마. 가족이 서로 힘들 때 토닥여 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그리고 아빠가 사랑해 남용하는 거 그거 다 받아줘. 그리고 너희들도 아빠 사랑해라고 얘기해줘. 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 고맙다. 사랑해. 아유 찡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마 재원이와 효준이가 또 사랑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노래 흐르고 있어요. 예. 예, 우리 베드로님의 세 번째 신청곡이죠. 네. 예, 어떤 노래입니까? 예. 지금 10월의 멋진 가을 아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예, 함께 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지막 신청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세대공감 보물찾기 아이에게서 배우다의 저자이십니다. 서의규 베드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밖을 내다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어쨌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